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할 때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 하면은 흔히 이제 일반 도로라고 해서 4m 폭 이상의 이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 도로라고 해서 이런 도로는 대부분 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도로긴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해서 고속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데는 자동차만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로를 통해서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는 도로이긴 한데 이게 개인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건축이 안 되지만 사용 승낙을 받던지 아니면은 지자체에 확인을 했는데 사도로 되어 있지만 도로 공시가 되어 있거나 해서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도로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건축이 됩니다. 그 현황도로는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도로로서 도로로 다니고 이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지만 지목이 땅으로 돼 있는 땅이 이제 지목은 도로가 아니라 전이라든가 답 혹은 다른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어쨌거나 일반 도로 4m 폭이 이상 나오는 일반 도로여야 건축이 가능한데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도로폭이 3m에 내 땅이 붙어 있으면은 건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2m 혹은 2.5m 이런 경우에도 건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무거나 다 되진 않고 대부분은 이제 주택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실 때는 도로폭이 너무 좁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보시면 지자체에서 이 도로로 해서 폭이 지금 4m 안 나오긴 하는데 건축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면 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4m 폭이 안 나오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도로 폭에 의해서 이제 도로를 총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4가지 그리고 이제 세분화해서는 총 12가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로부터 광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로 1류, 2류, 3류 그리고 광로도 1류, 2류, 3류 해가지고 지적도에 보시면은 소로 3류 접함, 소로 1류 접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소로다 하면은 2차선, 중로다 하면 4차선, 대로는 6차선, 광로는 8차선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옆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대로나 광로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접해 있긴 하지만 건축은 안 되는 그런 땅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소로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로 3류 같은 경우는 8m 미만이거든요. 이제 행정적으로 혹은 지적도상에는 소로 3류로 분류가 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제 소로 3류 세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세로는 뭐냐면 소로보다 더 작은 이제 가늘다라는 뜻이니까 세로가 이제 그 세로로 서 있다 가로 세로 할 때 그 세로가 아니고 그 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m 미만의 도로 이런 경우 지적도에는 똑같이 이제 소로 3류로 표기를 하지만 감정평가할 때는 세로라는 말을 별도로 쓰게 됩니다. 이제 법에서는 이 차로를 정할 때 1차로, 2차로를 정할 때 그 최소 폭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대부분 3m에서 차 한 대가 다닐 그 넓이를 3m에서 최고 3.5m까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옆에 그림 잠깐 보시면은 차가 2대를 지나가게 되면은 차 한 대당 사용하는 도로폭을 3.5m씩 그 옆에 이제 남겨두는 그 부분이 또 있거든요. 축구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차 2대가 지나가게 되면 총 8m 그렇게 되면은 앞서 보신 이 소로 3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로 3류 혹은 소로 2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 2대가 다니는 길이니까 옆에 보도블록이 따로 만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로 3류다 그러면 차만 2대 다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소로 1류다 그러면 차 2대 다니고 옆에 조그맣게 보도블록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중로 같은 경우에 중로 3루다 그러면은 차 한 대당 뭐 축구까지 포함해서 3.5에서 4m 잡고, 그러면은 이제 12m다 그러면은 4차선이 딱 나오죠. 그럼 옆에 보도블록을 못 만들지 않겠습니까? 보도블록도 만들려면 최소 좌우에 2m씩 해서 한 4m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적도를 볼 때도 내가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뭐 중로 1루다 그러면 아, 보도블록까지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중로 3루다 그러면은 아, 사람은 못 다니겠구나, 혹은 사람은 차 옆으로 이렇게 다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미래 계획도로 같은 데서 중로 1루다 그러면은 아, 이쪽에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보도블록까지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도로를 여러 가지로 나눠 놓고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게 뭐 광대로 한 면이다, 뭐 중로 한 면이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옆에 표를 당연히 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뭐 광대로, 중로, 뭐 세로, 이렇게 한 면이라는 말이 붙으면 광대로 한 면, 중로 한 면, 그러면은 이 땅의 한쪽 면이 광대로에 붙었다, 혹은 중로에 붙었다, 소로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광대로 한 면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건축이 되는지 그 도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뭐 소로 한 면이다 이러면은 뭐 대부분 다 건축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지적도에는 쓰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세로, 세로각, 세로불 뭐 이런 뜻이 나오는데, 같은 세로라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세로가라고 표시를 하고요. 같은 세로지만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나 이륜차만 다닐 수 있다 그러면은 세로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옆에 이제 각지라는 게 있는데, 뭐 광대각이라든가 세로각, 이거는 두 면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쪽 면만 아니라 양쪽 면에 도로에 붙어 있어서 그 코너에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세로 한 면보다는 뭐 세로 각이나 뭐 중로 각지 뭐 이런 게 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로 종류를 그 현재는 도로가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는 여기가 다 맹지지만 빨간색으로 지적도를 띄워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로 2류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계획도로가 이렇게 잡혀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현재는 당연히 맹지이지만 이 미래 계획도로가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을 개발을 해서 도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도로가 생기면 맹지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땅들은 뭐 이 미래 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확실히 도로가 되는 건지 등을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뭐 매매를 하시는 거는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하나 예를 들어 본 건데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요 땅은 이제 맹지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현재는 맹지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로 1류라고 미래 계획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건 맹지에서 나중에 이제 도로가 생기고 나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땅이니까 뭐 사도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획대로가 잡혀 있는 것이 일반 소로나 중류가 아니라 대로 아니겠습니까? 대로 1류면은 6차선 도로 중에서도 가장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땅도 계속 맹지이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면 이렇게 접도구역이라고 큰 도로 옆에는 접도구역이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뭐 최소 10m 정도. 그러면 이쪽에는 만약에 그 뒤쪽으로 연결해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접도구역 내에는 또 다시 건축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래 계획도로만 보고 맹지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디가 좋으니까 이런 땅을 사세요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드리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뭐 이메일이나 부동산공학국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의를 해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초부터 공부해서 직접 이렇게 알아보시고 실수하지 말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담임쌤이 나오셔서 놀라셨죠? 저도 담임쌤 따라서 당신께서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오늘 꼭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 한 명에게 부동산 공화국을 알려주기입니다. 주변에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